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 지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외환난과 에너지난에 정말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3년 동안 봉쇄한 이후에 북한의 인민 생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북한의 경제 생활, 이 북중 무역, 북중 밀매와 밀수가 북한 경제 생활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상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오히려 북한 경제는 그야말로 쓰나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중국의 북한 유학생들 수백 명 강제 북송이 시작됐으며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가 된 보위원들, 외교관, 가족들 30명을 포함해서 초유의 수백 명 유학생 강제 북송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올해 2월 달부터 중국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의 여권을 강제로 다 회수를 했죠. 그리고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수백 명의 이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을 어디에다가 가두어 놨었습니까? 중국 주재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다가 가두어 놓고 강제 북송시킬 그 타이밍만 노렸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의 WTR 베이징에 있는 화교 소식통이 소상하게 전해왔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베이징 화교 R 소식통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올해 초부터 수백 명의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의 여권을 모조리 회수하고 또한 탈북을 시도하던 수백 명의 중국 내 북한 유학생들, 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아약 반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얼마 전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했던 보위원들 수십 명이 탈출을 하다가 체포가 되었지요. 또 외교관 가족의 모자가 탈출을 했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 기숙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기숙사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해야지요.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중국 주재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명령을 떨궜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명령에 따라 15일을 전후로 해서 중국에 있던 수백 명의 북한 유학생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약 400명에 달하는 유학생들 전체가 다 강제 북송은 아닙니다. 400여 명 중에 강제 북송하는 유학생 중에는, 그러니까 귀국하는 유학생 중에는 약 한 200명 정도는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공화국으로 북조선으로 가야 하는 유학생들이고 약 한 100명에서 160명 정도는 진짜 탈북을 하다가 붙잡힌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입니다. 이 유학생들까지 이번에 북한으로 싹 다 강제 북송시킨단 말입니다. 북한이 베이징 주중 대사관 내 그 기숙사에서 머무르고 있던 북한 유학생 400여 명 15일을 전후로 해서 보낼 것 같다라는 것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외교부 간부의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일부 유학생들은 가로 열고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이미 베이징에서 단둥으로 이미 출발을 시켰고 이제 조만간 단둥에서 열차를 탈지 버스를 탈지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 북한 중국 유학생들은 적게는 한 달에서 두 달,
많게는 석 달 정도 중국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이 붙잡혀서 수개월간 북한 국가보위성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탈북을 시도했던 수백 명의 중국 내의 북한 유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 그러니까 고문을 했단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는 수백 명의 이 북한 유학생들 1급, 2급, 상급으로 나누었습니다. 1급은 정말 악질적인 탈북 시도 북한 유학생들, 2급은 탈북을 할까 말까 시도했다가 보위부에 들킨 대학생들, 3급은 이 탈북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유학생활 중에 남조선 사람들을 만났거나 남조선 영화, 드라마를 진득하게 많이 봤거나 이런 사상 전향범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베이징 알화교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이 만행에서 고문이죠. 만행에서 몇몇은 사실상 그 고문에서 몇 명은 내에서 그 만행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거나 또 몇 명은 그 안에서 이 생을 마감한 북한의 유학생들도 있단 말이. 한마디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북한 대사관이 아니라 감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WTR 베이징 화교 소식통과 한족 소식통의 종합이하여. 자, 그런데 이번에 수백 명의 북한 유학생들, 중국에 있던 수백 명의 북한 유학생들을 북조선으로 강제 북송시킴에 이 중국에서 탈북을 시도했던 수십 명의 보위원들과 또 외교관, 그 가족들도 이번에 같이 보낸단 말입니다. 약 30명 정도의 북한 보위원들, 또 외교관들의 가족. 그러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얼마 전에 단독으로 소식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외교관 가족 모자가 탈북을 했다가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걔네 가족이 어디 있었느냐? 연변에 있는 이 영사관 특별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가로 열고 북한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비밀 아지트. 이 특별 아지트에서 외교관들과 탈북을 시도한 보위원들 약 한 30명 포함, 얘네들도 이번에 강제 북송 대상의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성산 TV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월 달에 약 40명 정도의 북한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집단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명 정도의 보위원들이 탈출을 한 이후에 약 80명 정도는 다 체포가 됐다라고 정성산 TV가 방송을 했지요. 체포가 된 보위원들은 1차, 2차에 거쳐서 이미 북조선으로 강제 북송됐고 그 이후에 체포가 된 보위원들과 외교관 가족들 포함, 가로 열고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책임자들 포함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강제 북송되기 전에 얘네들도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인민군 보위사령부 특별 그룹바로 편성된 수사단이 연길로 와서 보위성 애들 체포한 이후에 약 2개월간 아야 반죽음 상태에서 만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아마 거의 다 강제 북송되는 보위원들은 거의 다 엄청난 상해를 입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 당할 거예요.
이런 상황은 초유의 일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수백 명의 북한 유학생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것도 초유의 사태이며, 대대적으로 탈북을 시도했다가 수십 명이 체포가 된 보위원들과 외교관들, 이 가족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것도 초유의 이 사태라고 심양에 있는 연길 소식통이 전했지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초유의 이 사태에 중국인민공화국 공안이 적극 협조한단 말이, 김정은의 지시로 중국 내에 있는 수백 명의 북한 유학생들 강제 북송과 보위원들, 외교관 가족들 30명 강제 북송시키는 이 만행에 중국인민공화국 최고의 공안부서가 적극 협조하며 북조선으로 강제 북송시키는데 공안이 앞장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북조선과 중국의 이 혈맹이라는 이자들의 만행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제 정성산 TV에서 그전에도 말씀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탈출을 했던 보위원들 거의 70%가 붙잡혔는데, 탈출에 성공을 한 보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튀었다?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대부분 다 김정은에게 외화를 벌어야 하는 외화벌이 부소, 또 이 북한과 중국과 관계된 이 특수 장비들을 주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애들 아니었습니까? 얘네들이 탈출을 하고 나서 죽기 살기로 탈출에 성공했으며, 얘네들이 김정은의 외화벌이와 관련된 고위 문건들도 가지고 탈출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수백 명의 북한 유학생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나깨나 북괴 김정은에게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괴 김정은이가 도발 한 번만 더 하면 쓸 수 있는 모든 비례대용 무기를 다 쓰겠다라고 강조했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 대북방송을 준비가 끝냈으며, 또한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국정원 내에 대북 심리전 그 작전도 지금 시작을 했죠. 또한 우리 탈북민들도 대대적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1차로 대북 전단을 보냈지만, 앞으로도 발전된 대북 전단을 보내기 위해 신동까모 장세월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의 신동까모 투쟁은 시작됐으며 머지않아 평양 김정은 난리가 날 거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북한군 제2군단 또 4군단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양으로 공격 무인 드론을 날리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평양으로 수백 대의 공격형 드론을 날리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평양의 반항공 사령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의 내부 WTR 소식통의 소식인데, 얼마 전에 뉴 데일리가 단독으로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도 12월 달 김정은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9월 달에 대한민국 국군의 이제 무인 드론 사령부가 파주에 창설되게 되지요. 당시에 뉴 데일리는 이 무인 드론 사령부 창설되기 전 지금 현재 백령도에 무인 공격형 드론을 배치를 했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직선거리로 150km인 백령도에 이미 김정은을 정조준을 한 드론을 배치했으며, 앞으로도 김정은이를 겨냥한 이 무인 공격형 드론을 전방에 계속해서
확대해서 확대해서 부대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뉴데일리가 전했죠. 제가 이제 이 소식을, 뉴데일리의 소식을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에 대해 지금 북한 반응이 어떠냐. 자, 여기서 좀 지리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면, 당시에 뉴데일리가 보도를 한 핵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우리 국군의 드론 작전 사령부, 공격, 방호, 탐지, 도청, 도감청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9월 달에 창설되는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되기도 전에 이미 연평도에는 평양을 정조준을 한 이 공격형 무인 드론 부대를 이미 배치 완료했고, 김포에는 스텔스 무인 드론 공격기 그 부대를 거기다가 배치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파주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부대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뉴데일리의 보도였죠. 여기서 지리적으로 좀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지금 백령도에 배치한 이 자폭용 무인 드론 공격, 탐지, 또 이 도청이 가능한 1000km 이상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백령도에서 쏘면 평양까지는 150km입니다. 굉장히 직선거리죠. 이 직선거리에 있는 부대가 어디다? 바로 인민군 제4군단. 이 4군단 섹터에는 해주의 북한 최대의 도감청, 또 전파교란 기지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김포에 배치를 한 스텔스 자폭용 무인 드론 부대, 여기 섹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2군단입니다. 그러니까 2군단하고 왜 4군단이 발칵 뒤집어졌는지 이 지형학적 위치를 좀 알고 들으시면 저의 WTR 소식이 좀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뉴데일리의 기사, 김정은 턱밑까지 연평도의 자폭 드론 배치, 그 기사 내용을 본 이후에 지금 북한 2군단, 4군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뉴데일리가 소식을 내보내기 전에 올해 7월 달쯤에 한번 나왔던 소식입니다. 찾아보니까 한국군 국방부가 김정은의 평양, 또 북한 곳곳, 김정은이가 도발을 한 번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남조선 국방군이 평양에다가 한 대를 보내면 10대 이상의 드론을 보내겠다고 기사가 나왔더구만요. 또한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북한 전역에 100대 이상의 스텔스 무인 드론 공격용을 보내겠다는 소식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100대 이상의 스텔스 공격용 드론을 보내겠다라는 소식은 제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접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들을 정리를 한 이후에 함경도 R 소식통에게 이 자료를 넘겨주고, 함경도 R 소식통은 황해남도 2군단 평산에 있는 2군단 소식통에게 이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이 소식이 종합해서 왔습니다. 현재 가장 바빠맞은 것은 2군단 반항공사령부와 또 4군단 반항공사령부, 4군단 산하에 있는 반항공사령부 소속의, 또 정찰전국 소속의 GPS 교란 특별기지, 또한 2군단, 4군단 산하에 있는 반항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초비상이 걸렸다라고 보내왔습니다. 이 북한군 2군단 사령부가 있는 이 평산의 R 소식통은 뭐라고 강조했나? 윤석열 이치되더니 정말 평양에
김정은 장군님 잡으려고 자폭경 스텔스 이 드론을 정말 이 친구는 그대로 읽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윤석열 이 친구는 김정은의 머리 꼭대기에 자폭격 드론을 날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게 평산 R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평산 R 소식통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도부터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얼마나 패대기 쳤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에서 3월달 자유의 방패훈련 얼마나 빡세게 했습니까? 당시에 3월달 이 남조선군과 미군, 일본군 자유의 방패훈련 할 때에 왜 인민군 서해함대 사령부, 동해함대 사령부, 인민군 공군사령부부터 시작해서 왜 쑥대밭이 됐었습니까? 그때 인민군 육군은 뭐 말도 못하지요. 거의 뭐 일주일씩 굶어가며 자유의 방패훈련 대하다가 그냥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특징적인 건 윤석열 이치가 들어오고 나서 그전에는 훈련을 하면은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하면 훈련을 하고 한 2달에서 석 달 사이 이렇게 공간을 뒀었는데 윤석열 이치는 3월달 훈련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6회 공군 훈련을 계속 한단데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한미일 연합 대훈련을 하면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소식들을 계속 언론에 알린단데 여기에 누가 열받겠나? 누가 열받겠나? 바로 김정은과 북한 국방성 총참모부 이 왕별 아새끼들이 얼마나 열받겠나? 요게 윤석열 시대에 완전히 달라진 김정은 압박의 강한 메시지야요.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군단 산하에 있는 반항공 부대 중좌가 말하는데 지금 이군단 섹터에 있는 반항공 장비들은 최소한 20년에서 많게는 40년 된 장비들이 대반이에요. 대반인데 갑자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개성시에 있는 송악산에 대대적인 장비를 교체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교체하는 거지만 그것은 한두 대였을 때 그런 말이지 윤석열 이치가 수백 대를 보내겠다라면 이건 못 막지. 그러면서 이군단 산하에 송악산에 있는 반항공 중자 이치가 말하길 지금 이거를 이군단 섹터에서 막지 못하면 만약시 윤석열이가 쏜 공격형 자폭형 무인들은 이군단 섹터로 지나서 이거를 이군단에서 막지 못하면 이군단 이 반항공 관련 장령들 또 군관들은 아야 쑥대밭 될 각오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며 어떻게 막을 방안을 계속해서 내라고 맨날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군단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지금 현재 4군단 산하의 해주 감청기지 이 소식통에 따르면 얼마 전에 정성산 TV가 말씀을 했는데 자유의 방패훈련 하고 나서 이 남조선군, 미군, 일본군 이 도깨비 전투기들 여기서 도깨비는 이제 스텔스죠. 스텔스 전투기들이 훈련 당시에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리고 종심, 이 개성 이쪽으로 수백 대가 떤 이후에 당시에 해주에 있는 북한 방어사령부, 반항공사령부 소속이고 또 정찰전국 소속이면서 또 4군단 산하에 있는 이 방어사령부 기지가 폭파돼서 난리가 났댔다고 정성산 TV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자폭용 드론, 그러니까 김정은 턱밑을 겨룬 이 자폭 드론을 이미 다 배치가 끝났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4군단 산하로 통과해서 평양까지 가면 이걸 막아야겠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4군단도 이제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군단 산하에 있는 반항공 사령부와 또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감시 초소장들과 이 감청 관련 군관들이 4군단 사령부에 모여서 맨날 회의를 하고 윤석열이가 날려보내는 자폭경 드론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감청할까, 어떻게 잡아낼까 훈련을 하는데 딱히 답이 없다라며 윤석열 시대에 이 4군단 이제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라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자라고 오죽했으면 정찰총국에서 기술정찰총국에 있는 간부들까지 수십 명 싹 다 데리고 지금 4군단 산하에 있는 작전사령부 이 갱도에 들어가서 연일 훈련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만약시 윤석열이가 남조선의 윤석열 이치가 백령도에서 수백 대의 자폭격 드론을 4군단을 통해 평양으로 보내면 사실상 막을 도리가 없다. 이에 서해함대 사령부 해주의 R 소식통 역시 현재 서해함대 사령부의 이 해주 2하 사련에서 해주 2하에 감시하고 있는 서해함대 사령부 함대들에게 긴급하게 명령이 내려간 것은 하늘을 쳐다보매 드론이 오지 않는지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북조선군 서해 해군들이 바다를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지금 감시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R 소식통은 바로 평양시 산하에 있는 방호사령부, 형제산 구역에 있는 방호사령부 소속의 R 소식통 소식입니다. 지금 평양시 방호사령부, 가로 열고 정성상 감독님이 평양시 방호사령부 설명 좀. 자, 이 평양의 이 방호사령부, 평양의 반항공 사령부는 뭐 끔찍하지요. 김정은의 집무실을 지키기 위해 평양 내도 이 14.7mm인가요? 고사기관총 뭐 이런 반항공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평양시 외곽에 새까맣게 반항공 사령부, 방어사령부, 고사기관총, 반항공포 새까맣게 해놨죠. 그 다음에 평양에서 좀 형제산 구역 정도는 외곽입니다. 저 밑에 이제 사동구역도 좀 약간 외곽이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형제산 구역 쪽이고, 남쪽은 이제 사동구역 쪽이고, 그 밑에는 이제 남포가 되고, 그 밑에는 이제 평성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아예 평양 반항공 무장은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철의 장막을 친 겁니다. 철의 장막을 치도록 만들어진 게 평양시 방호사령부와 평양 반항공 사령부의 특징입니다. 자, 설명 이해가 좀 됐으면 합니다. 자, 형제산 구역에 있는 방호사령부 소속의 반항공 사령부 소속의 R 소식통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 번도 남조선 공격형 드론이 평양의 반항공 시스템을 뚫는다. 남조선의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조선혁명의 수도 평양을 뚫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북한 국방성의 반항공 사령부에서 긴급 기술 자료가 배포됐어요. 그 긴급 기술 자료에는 남조선의 윤석열이가 이 평양으로 수백 대의 자폭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한 그 부분, 이거 윤석열이는 하면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남조선 자폭 드론을 대처하기 위한 평양시 반항공 사령부, 또 평양 방호사령부, 또 이 로켓군 사령부의 연합 대회의가 있었으며, 기술정찰총국과 또 북한 국방성에서 특별하게 내려온 기술 자료에 의해
지금 밤새껏 이거를 어떻게 막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형제산구역의 반항공사령부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쑥대밭.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했습니다. 중국에다가. 이 소식을 전한 분들이 또 사진도 좀 보내온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는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 9월 달에 창설하지 않습니까? 아직 뭐 물론 물밑에서는 연습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 북한이 왜 저렇게 발칵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러니 북한 김정은을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례대용 전략으로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왜 드론부터 시작해서 대북 방송, 대북 전단 그게 뭐겠습니까? 저의 WTR 소식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김정은을 잡겠다라는 그 의지가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